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주민설명회는 서로 불통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기 전에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평구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은평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론장을 만들고 은평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까지 24시간 가동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불광천 주변 응암동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 가구에 물막이판과 양수기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은평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협치의 묘를 살려 지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활권을 원하는 겁니다.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보다 약 150m 떨어져 있고 반대를 무조건 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행정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은평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립 계획을 반지하시설에서 완전 지하시설로 변경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센터를 아예 짓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주민 설명회 역시 서로 불통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또 반대한다 해서 또 안 되면 또 어디 가서도 또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그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거야.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뭐 서로 합의하에 한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서로가 그 완전히 뭐라 할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는 이제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또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반대 급부를 뭐 제공한다든지 그런 좀 합리적인 방법을 좀 하면은 좀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정당성, 왜 필요한 것과 왜 없는지에 대한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당국의 갈등 해결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청에서 보인 행정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이 남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반대 현수막 강제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다든지요. 그런 소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 간담회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냐.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문제가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갈등으로 치달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구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은평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되겠죠. 은평구는 지난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자원수산센터 갈등 영향 분석에 나섰고 은평광역자원수산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 주민과 행정관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기 전에 갈등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해법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일면서 공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대낮에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이 주먹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더니 시위대 앞에 쳐놓은 구조물을 집어 던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입니다. 대낮에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현장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그 폴리스 라인을 주민들 향해서 내팽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개 치니까 그 옆에 서 계시던 분이 막으려고 하자 그분을 갖다 밀어서 꽂아버린 거예요, 도로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부 경찰이었던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공사장에 고용된 덤프트럭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시행사가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가 공사장 진입을 방해받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사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이제 집어 던지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당신 뭐야 하고 이제 처음에 뭐야 하고 가슴을 딱 건드는 거 살짝 건드리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사분은 전혀 몰랐고 그분도 이제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관과 멱살잡이를 하던 덤프트럭 기사는 주변의 만류로 실랑이가 끝나자 이번엔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촬영을 하던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여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막 꺾어주고 쫓아가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저도 또한 병원에 있고 그 제 옆에서 하고 계셨던 분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어깨를 확 쳐버린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많이 다치셨고 또 경찰은 일단 폭력을 행사한 덤프트럭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주 대낮에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걱정되는 게 있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응암동 일대가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주택가 침수 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이에 따라 은평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은평구청 치숙과 신기호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응암동의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올 여름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통 5월 15일에 이제 풍수해 대책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 은평구에서는 지금까지는 풍수해 대책본부 발대식을 지금까지는 수강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에 구청에서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진행했던 것을 원래부터는 지금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한 발 앞서서 5월 13일에 그 방제 시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시다시피 여름철 호우나 태풍과 같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대비와 대응, 복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 이 기간 동안의 강우 예보에 따라서 이제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재난대책본부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재난 피해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이 실무반이 가동이 돼서 복구 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풍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대응책을 좀 알려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습폭우로 인해서 지하 세대의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피해 발생 이후에 침수 방지 사업 일환으로 지하 주택에 대해서 하수관 역류가 가정으로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 방지 시설 그리고 도로에 있는 노면수가 주택으로 넘어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물막이판을 이제 설치를 했고 또 이제 침수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제3호의 장소에 양수기를 비치하였다가 주민들로부터 침수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으로 가져가서 이제 배수 지원을 하던 체계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이 조금 늦어지는 이제 사례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침수 지역 가구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수기를 사전에 비치를 해서 침수가 시작이 되면은 누구나 바로 꺼내서 즉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양수기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면수를 신속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빗물 유입 시설을 작년부터 지금 한 5월까지 해서 평구에 한 1,200개소를 지금 추가로 확충을 했고 또 하수관도 확충하고 개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풍수에 대비해서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방지 시설인 정산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정산 빗물 펌프장이 상당히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금년에 성능도 좀 향상하기 위한 개선 사업을 했고 또 각 하천에 있는 재난 예경보 방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추가로 지금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또 일반 주민들하고 또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점검은 1차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네, 빗물 유입시설 용량을 늘렸다니 한결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서는 지하주택 그 침수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 처음 이제 그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안심양수기 설치 사업을 지금 거의 끝마친 상태고 또 역지병과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고 또 침수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돌보미 사업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수방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방 서포트 사업을 금년에 새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 성능 향상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지난해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이를 토대로 지금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치숙과 신기호 과장이었습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의열단을 만들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김원봉 선생.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지던 그의 모습이 100년이 지난 지금 허영만 작가의 손끝에서 재탄생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33 짧은 생을 마감한 김산 선생은 노글리 이야기를 쓴 박건웅 작가가 재조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이게 활동했던 항일 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많이 재조명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랑 별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범함 속 되게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들 다 모여서 엄청 큰 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잊혀져 있던 33명의 독립운동가가 웹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위대한 시민 영웅 한 명 한 명의 삶을 만화가 33명이 참여해 각기 다른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책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렇게 만화 캐릭터로 하니까 더 몰입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작품은 올해 말 완성돼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열릴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만화로 제작 중인 그 독립운동가들의 만화 캐릭터 및 삶을 전시로 소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지를 가지고 독립열사들의 그 발자취와 삶을 한번 돌아보는 빛바랜 사진 속 독립운동가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그림과 함께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 한 학교의 통학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공사를 위해 설치된 임시 육교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25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학교, 양천구 신강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은 도로 위에 임시로 설치한 육교를 등하굣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 바로 옆에 차들이 다니고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가 이제 차가 너무 쌩쌩 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차들 때문에 이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아슬아슬한 육교를 따라 내려오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장치 하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곳에 작은 안전바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육교 위의 통행도 걱정합니다. 철조망으로 인해 지상에서 육교의 상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나긴 육교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범죄 상황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공간도 되게 좁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길이도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요. 육교 곳곳에 감시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00m에 달하는 기나긴 육교 근처에 보안용 CCTV가 2대 설치돼 있지만 곳곳이 사각지대입니다. 주민들과 지역사회도 CCTV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건너가는 부분에서 아무도 오고 가지 않을 때 나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요. 이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도 좀 있으면 아이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대책으로라면 CCTV 설치라든지 기타 안전 시설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한 당일 관련 대책을 묻자 양천구와 시공사는 안전바를 다음 날 바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CTV는 관리와 운영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설치까지 협의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대로 공사는 앞으로 3년 더 진행될 예정인데 학생 보행 안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